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대한 복습 같은 느낌을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 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가 이제 원과 직선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했었거든요. 사실 이제 원래 수학에서는 이제 어떤 대상들의 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가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공수 1에서도 2차 함수가 좀 많이 중요했고, 그 다음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가 사실은 꽤 중요했었거든. 물론 이제 그게 전부는 아니긴 하겠지만, 마찬가지로 특히 도형들은 도형들 사이의 관계가 사실은 이제 중요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원이라는 도형과 직선이라는 도형은 사실은 우리가 메인으로 다루는 도형이잖아. 그들 사이 관계는 이제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다른 걸로 확장하기에 이제 좋은 어떤 예시들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원과 직선을 이야기하게 되면 이제 원이 이렇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직선이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로 그릴 수 있지만 편의상 기울기가 있는 형태로 그리게 되면 이렇게 세 가지로 그려질 거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제 교점이 0개고, 교점이 1개고, 교점이 2개 나왔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자, 그때 우리가 이걸 판단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었지. 사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거든. 만들면 그만이라서.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 컨셉을 하는데, 실제로 설명은 쌤도 두 가지로 하지만 실제로 푸는 방식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판별식 0보다 크니, 판별식 0이니, 판별식 0보다 작니 이렇게 설명하지만, 이거는 이제 교육과정상 흐름상 좀 필요해서 하는 얘기고, 실제로는 이제 이걸로 많이 하지. D랑 R을 비교했을 때 D가 R보다 작으면, D가 R이랑 같으면, D가 R보다 크면,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실제로는 이걸로 이렇게 좀 과장해서 표현하면 한 100만 배 더 중요하다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저 논리가 안 중요하다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문제를 풀어서 맞는 것도 꽤 중요하지 않았지. 그래서 실전성으로 봤을 때는 진짜 100만 배 중요해. 사실 쌤이 이 이야기를 수업 때 빼고 안 써. 안 쓴다고. 그러면 이제 차이가 심각한 거잖아. 이게 방법이 있지만 안 쓰는 거에 가까워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결국 중심으로부터 이제 수선의 방을 내려서 이렇게 이제 직선까지 거리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더라. D와 R 사이 관계를 가지고 판단을 하더라. 자, 그러면 지금 사실 쌤이 너가 3등이라 사실 쌤이 마음이 궁금하구나, 맞지? 자,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우리가 또 특별히 뭐에 관심을 가질 거냐면, 이제 접할 때 이제 특별한 관심을 가질 거다. 그러면 해봅시다. 접선을. 소연아, 혹시 그 쌤이 접선을 구하는 문제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했었던 유형이 기억이 나니? 근데 쌤은 이렇게 생각해. 물론 다른 쌤들도 많이 동의하더라고. 한 번 들어서 한 번에 다 알면 정말 그거는 오히려 사실 더 신기한 일이다. 보통 이제 한 번에 들어서 다 알기 쉽지는 않은 것 같아. 이게 정보를 하나 배우면 그 하나를 까먹으면 맞지? 근데 이제 정보를 여러 개 듣기 때문에 수업 생각해봐. 그 쌤이 우리 학원에 일하시는 쌤인데, 그 쌤 중에 한 명이 대화를 하면 대화의 맥락을 거의 다 기억하는 쌤이 있거든. 한 2시간 대화해서. 그럼 나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이 사람 무서워. 뭐 이런 생각 하지 않을까? 생각해봐. 지원이랑 서영이랑 이야기를 했는데 2시간, 너 아까 5분 전에 이 얘기했잖아. 이러면 어떨 것 같아? 5분 전은 괜찮다. 1시간 45분 전에 이 얘기했잖아. 좀 그럴 것 같아, 맞지? 너무 무서울 것 같아. 그냥 이제 사실 그리고 말이 모두 명확하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 여러 가지 의도가 담겨서 전달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너희가 수업을 지금 쌤한테 3시간 아니면 4시간 듣거든. 그때 들은 걸 한 번에 다 기억하면 그게 더, 그치, 좀 그렇다. 그래서 다만 이제 쌤이 설명할 때 좀 더 중요한, 좀 더 강조하는 것들이 있고, 그것들은 좀 더 잘 기억해 주길 바라는 거지. 그래서 너희들이 좀 더 이제 집중하고, 또 이제 사실은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것들이 많잖아. 우리가 이번에 수업을 하고 다음 턴에 수업을 하면 다음 턴에 쌤이 새로운 이야기를 많이 할까? 했던 이야기를 많이 할까? 했던 이야기를 훨씬 많이 하겠지. 새로운 이야기 조금만 하면 된단 말이야. 그게 뭐 사실 지금 하는 이야기 말고 그 다음에 할 얘기들은 시험에는 많이 안 나오지만 나왔을 때 의미가 크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이야기가 될 것 가능성이 크거든. 그치? 지금 중요한 얘기는 사실 이 수업에서 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조금 주의를 기울이고 잘 하려고 했으면 좋겠다 정도가 그거지. 뭐 모르겠다고 쌤이 많이 구하고 조금 구하고
그럼 그거 하고. 어쨌든 접선 유형 혹시 세 가지 기억하는 사람? 세 가지. 점이 주어질 때, 기울기가 주어질 때, 이제 곡선 밖의 점이 주어질 때. 지금 우리는 원을 하고 있으니까 원 밖의 점이 주어질 때 이렇게 하는 거지. 그때 수업도 한 두세 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 같이. 좀 중요해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찾을 때도 어때? 분류를 잘 해놓으면 찾기가 쉽다. 그러니까 생각도 똑같아. 생각도 분류를 잘 해놓으면 내가 그걸 처리하기가 훨씬 쉬워. 근데 느낌으로 처리하면 사실 쉽진 않아. 쌤이 예전에 쌤이 이제 수학 선생님들이 한 2,000명 들어가 있는 단체인데 거기에 이제 구인 공고 같은 것들이 자주 올라온단 말이야. 근데 이제 구인 공고 중에 뭐가 있었는지 알아? P를 뽑는다. P. 아니지. 오, 잘못 말했다. J를 뽑는다. PJ 중에 J랑 자기는 P랑 일하고 싶지 않다. 야, 어마어마하지. 그러니까 사실 그만큼 이제 정리를 하는 게 특히 혼자 할 때 말고 같이 할 때 좀 많이 중요하긴 한가 봐. 자, 어쨌든 해봅시다. 접선은 유형이 세 가지. 첫 번째 이 점이 주어질 때. 그리고 두 번째 이 기울기가 주어질 때. 아, 그리고 오늘 테스트에 이거 한 문제 나올 거야? 당연히 맞추겠지. 맞추겠지. 자, 세 번째 원바크의 점이 주어질 때. 원바크의 점이 주어질 때. 자, 먼저 접점이 주어질 때를 보게 되면 이제 항상 케이스는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이제 중심이 원점일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위의 점 x1, y1이 주어졌다. 맞아. 두 번째는 조금 이따가 쓰지. 자, 그러면 일단 이건 항상 방식이 두 가지인데 항상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어쨌든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식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공식, 즉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 그것은 그냥 답이야. 어쨌든 답이야. 이렇게 처리를 해버릴 수 있다는 거지. 두 번째 방법은 2번에서 쓸 거기도 한데 원래 이제 직선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지? 한 점과 기울기 또는 두 점.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한 점과 기울기를 조금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원이 주어지게 되면 이게 중심이 원점이래. 그리고 여기에 뭐 x1, y1이라는 점이 있다고 하자. 그럼 접선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원과 직선이 나오면 수선의 반대되는 건 사실은 본능의 영역으로 넘어가야 돼. 오케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졸업하고 나서는 뭐 선생님 안 해도 괜찮지만 학생들 보니까 과외하면 좀 더울더라고. 그래서 혹시 너희가 이제 수학과외를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밖에 안 됐던 것 같지. 하나 아니야. 혹시 중리는 오늘 실전이니? 모르겠어. 일단 너가 오기 바빴어? 너가 오기 바빴어 오늘은? 시우아. 네? 맞을래. 지금 계산하면 놔둘 시간이 있니? 빨리 책 꺼내고 수업을 들을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니? 네. 가끔 그런 생각을 해. 지우이가 쌤 동생이 아까 벌써 한 세대는 맞아.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수직을 연결하는 건 본능의 영역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 주황색 직선이 지나가는 점은 이미 x1, y1이라는 사실 알았어. 맞지? 그렇지? 이제 기울기만 알면 되잖아. 근데 기울기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수직 조건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이 분홍색 기울기는 이제 x1 분의 y1이 될 거야. 그럼 주황색 기울기는 뭐가 돼야 돼? 주황색 기울기는 이거랑 수직이라는 말은 역수를 취하면서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된다는 얘기. 즉 기울기가 마이너스 y1 분의 x1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여기가 괜찮아?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아까 10시 5분에 지연이랑 소연이랑 두 명만 존재해서 그냥 겸사겸사 리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울기도 찾았고 뭐도 알았으니까 점도 알았으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지. 즉 y는 마이너스 y1 분의 x1 그리고 x 마이너스 x1 더하기 y1 이렇게 쓰면 됩니다. 요거 정리하면 얘가 나와.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푸는 거라고 할 수 있겠지.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주어지는 게 뭐야? x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b의 제곱은 r 제곱. 이제
근데 A와 B가 모두 0이 되는 경우는 저기서 했으니까 둘 중에 어쨌든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닌 상황에 대해서 하는 거겠지. 오케이. 그리고 위에 점 x1 위에 점 x1, y1이 주어졌다고 하자. 자 그럼 1이 주어지고 얘는 쌤이 공식을 설명하긴 했는데 물론 이제 쌤은 외우고 있지. 어쨌든 이제 하다 보니까 외워졌는데 문제 풀 때 써본 기억은 사실 진짜 없어. 안 썼어. 그냥 보여주기용 공식이야. 물론 쓰면 안 된다가 아니야, 알았지? 그러니까 학생들이 저는 공식 외우는 게 편해요 이런 학생들이 가끔 있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생각 없이 풀 수 있는 거잖아, 공식에 대입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쓸 수 있는데 어쨌든 자, 어떻게 하냐면 여기 중심이 A, B라고 했다. 그 다음 위에 점 x1, y1 있는 거야. 그러면 접선이 이렇게 그려지겠지.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연결하세요. 그럼 이제 지나는 점 나왔고 이 친구 줄기를 구하면 이제 x1-a 분의 y1-b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주황색 친구의 기울기는 y1-b 분의 x1-a가 될 거야. 그리고 어떻게? 그리고 이제 기울기랑 지나는 점 가지고 하는 거지. y는 y1-b 분의 x1-a 곱하기 x-x1 더하기 y1. 그냥 이제 우리 직선 구하는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지. 특별하게 한 게 없다. 괜찮니? 괜찮냐? 괜찮아? 지우리도 괜찮니? 자, 그래서 우리가 점이 주어질 때를 해봤습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얘도 한번 들어볼까? 얘도. 네, 우리가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 위에 점 1,2에서 접선을 구하라. 그러면 그냥 1x 더하기 2y는 5 이렇게 풀겠다는 거지. 아니면 저 두 번째 방법 써도 괜찮아. 다시 예를 들어서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2의 제곱은 3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자. 이때 접선을 구하래. 그러면 얘는 위의 점을 만들려면 조금 불편하거든요. 예쁜 거 합시다. 이것도 5 하자.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럼 x에다가 2를 넣으면 좋을 것 같고 y에다가 0을 넣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2 넣으면 1, 0 넣으면 4가 되어서 위의 점인 거 맞지? 이제 2,0에서의 접선을 구하래. 그러면 1,-2가 중심이고 2,0이 뭐가 위의 점이니까 이거 둘을 이은 선분과 수직인 기울기가 필요해. 그러니까 이 친구의 기울기는 2 빼기 1분의 0 빼기 2야. 그러면 2가 되겠지. 우리는 수직 기울기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기울기는 -2분의 1입니다. 그리고 위의 점 이거잖아. 얘를 지나는 접선을 구하는 거거든. 따라서 y는 -2분의 1 곱하기 x-2 이렇게 하는 거지. 괜찮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가 주어질 때 한번 해봅시다. 얘도 똑같은 이제 중심이 원점일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 r제곱에 대해서 이제 기울기가 m인 접선을 구하래. 그럼 이제 첫 번째 방법은 y는 mx 공식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더하기 1.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점집거를 쓰는 거고 이 친구는 사실은 쌤이 봤을 때는 접선 구하는 문제에서의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인 것 같아. 그럼 이거 그러니까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을 지나서 2학년 이후로는 딱 점집거 저거 하나만 버티고 있어도 괜찮다. 그러면 최소한 그 이후에 나온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을 거야. 접선을 구해야 되는 문제에서. 물론 항상 이런 말은 과장이야. 왜냐면 이제 그 문제를 풀 때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법이 있는 게 아니라 보통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그건 그렇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원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이제 기울기가 뭐 이 정도가 m, 이 기울기가 이 친구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하자. 그러면 얘랑 평행한 접선은 어떻게 되지? 요쯤 하나 그려질 거고 요쯤 하나 그려지겠지. 보니까 몇 개가 생겨? 두 개가 생겨. 그래서 뭐가 있었어? 뿔마가 있었던 거야. 괜찮지? 그러면 우리가 기울기가 m이라는 정보가 주어져 있었으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을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놓자. 여기가 괜찮니? 오케이. 그리고 나서 뭐해? 이 친구랑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이제 반지름과 같다를 쓰는 거지. 그러면 이제 표준을 고쳐. mx y 더하기 n은 제곱 이렇게. 그러면 루트 m 제곱 더하기 1 공식 쓰고 있는 중이야. n는 r 이거 정리하면 이제 n는 r 루트 m 제곱 더하기 1에 뿔마를 써야 되는 근거리 부족하군요. 뿔마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그래서 요 n 자리에다가 요 춤을 샥 대입하면 이거랑 똑같은 식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지. 오케이. 자, 두 번째 이제 중심이 원점이 아닐 때도 사실은 똑같은 방식으로 풀 수 있습니다. 괜찮니? 그냥 바로 해볼게. 예를 들어서
얘는 어차피 저거랑 저거랑 별로 관련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하면 돼. 기울기 2짜리 접선을 구해. 괜찮니? 그럼 그냥 y는 2x 더하기 k라고 잡죠. 오케이? 자 그러면 2x 마이너스 y 더하기 k 그냥 이렇게 쓰고 원의 중심이 1, 마이너스이니까 그러면 전지거 루트 5분의 이제 1 대입하고 2 마이너스 2 대입하고 더하기 2 더하기 k 절대값 그리고 얘가 뭐랑 같아야 한다고? 반지름이랑 같아야 한다고. 괜찮아? 넘기면 5 k 더하기 4는 5 k 1 넣으면 성립할 거고 마이너스 9 넣으면 성립하겠다 맞지? 그래서 k는 1이랑 마이너스 9 괜찮니? 뭐 숫자만 다른 문제가 있을 거야. 무조건 다 같은 거 맞지? 줄이 틀리면 얼굴에 막수. 괜찮아? 소율이도? 오, 소율 방금 자신감이 있었어요. 순간 놀래, 순간 놀래. 지원이도 괜찮아? 자, 선생님 내일 경찰서에 있을 것 같아. 야, 선생님 박수 쳤다고. 자, 어쨌든. 근데 혹시 예은아, 규화가 살아있어? 유미한테 톡 하나만 보내줄래? 뭐요? 일단 연락이 오기로 왔네. 진짜 오늘 현이 안 와요? 현이는 아프대. 그래서 그냥 오지 말라고 했어. 일단 뭐 너무 힘들면 근데 그 힘들다의 기분이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너무 아프면 그냥 집에서 해야 그치? 그래서 좀 쉬고 회복해서 열심히 하십시오. 자 봅시다. 자 이제 원바크의 점인데 이거는 사실 그 많이 중요하긴 합니다. 많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풀이가 뭐 여러 가지 쓸 수 있거든. 사실은 지금 봤을 때는 그냥 이제 가볍게 쓰이는 풀이만 해도 2가지 정도 되고 더 만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 이제 권장하는 건 이제 그 기울기를 이용한 풀이를 제일 권장하긴 합니다. 기울기를 이용한 풀이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 위의 점 2,1 위의 점이 아니고 밖의 점 2,1에서의 접선을 구하실 때 나온다고 하죠. 이게 제일 기본 문제고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냥 이걸 일단 익숙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이렇게 있습니다. 2,1 여기가 2고 여기가 2,1. 자 그러면 접선을 그려보면 알겠지만 요렇게 접선이 하나 그려질 거고 요렇게 접선이 하나 그려질 거라고. 떠버렸는데? 조금만 내리자. 요렇게 그려질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이렇게. 그럼 저 두 접선을 구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방금 풀이의 방법으로 뭘 선택하겠다고 했어? 기울기를 선택하겠다고 했잖아, 맞지? 그러면 이 직선이 구해지지 않겠다. 지원아 왜일까? 이 친구는 기울기가 있어 없어? 기울기가 없는 직선이야. 기울기 방식으로는 구해지지 않는 거지 애초에. 괜찮아? 근데 항상 접선은 2개 생기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요거는 따로 x는 2라고 내가 여기 써주는 거야. 그리고 요걸 구하겠다고. 그러니까 요 접선을 구하겠다고 하고 계산을 시작하는 거지. 괜찮니? 자 그럼 어떻게 해? 내가 기울기를 m이라고 잡자. 그러면 y는 mx 그리고 2,1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x-1 더하기 1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리고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인 2와 같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괜찮? 이제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내림차순 정리하면 mx-y -2m 더하기 1제곱 그럼 이제 루트 m제곱 더하기 1 오늘 여기다가 원점 1으로부터 해버리지. 00 대입하면 -2m 더하기 1이 될 거고 는 반지름이 2니까 2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러면 -2m 더하기 1은 2루트 m제곱 더하기 1이 될 거고 좌변곱 좌변고비를 모두 양수로 보장되어 있어서 제곱해도 괜찮아. 그러면 1는 4m제곱 더하기 4 이렇게 보는 것처럼 원래는 2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지금의 경우에는 2차항이 지워져 버리지. 그래서 m이 한 개밖에 못 나오는 거예요. 괜찮아? 그래서 지워지고 지워질 거니까 m은 넘어가면 -4분의 3이 되네. 그래서 여기 -4분의 3 대입하면 기울기 음수인 직선이 딱 만들어지는 겁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작년인가 재작년에 창문에서 나왔고
그 문제를 쌤이 테스트에 넣었습니다 이미. 오늘 테스트에 있을 거야. 그래서 꼭 맞자. 오케이. 지금 틀리면 진짜 꿀밤. 숫자만 달라. 숫자만 달라. 얘는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맞지? 틀리지 않겠지? 틀리지 말거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많이 걱정이 돼서 이것만 잘해도 사실은 꽤 마음이 편해지거든. 정말로 꽤 마음이 편해져서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진도를 조금 나가보도록 할게. 올 사람 다 왔다고 하려고 했는데 큐어가 안 왔어. 나머지는 다 수련회 가고 그 다음에 뭐 아프고 그 다음에 이제 여행 가고 이렇게 다 연락이 왔거든. 큐어만 진짜 또 오자 이러시. 이러면 큐어 아직 자는 거 같지? 네. 아 그래. 혹시 큐어가 토요일 학원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근데 수업밖에 없었대요 지금. 지금은? 국어 국어 반이 사라져가지고. 빨리 사라졌어? 학생수 너무 적어서 사라졌대요. 그냥 그러면 아예 학원에 그 수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아니면 다른 반으로 옮기는 거예요? 다른 반이 있긴 한데 그거는 그냥 자유라는 게 뭐지? 그 학교별이 아니고? 학교별이긴 한데 그냥 다른 그러니까 반이 없어졌으니까 다른 반을 가도 되고 아니면 그냥 아예 다른 학원을 가도 되고. 학원이 쿨하다. 우리 학원 같은 경우 어떻게든 이렇게 맞춰서 다니게 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게 몇 시였어? 자 해봅시다. 이제 진도 나갈게. 진도 나갈게. 우리 몇 쪽으로 가야 되냐면 112쪽 가겠습니다. 112쪽.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도형의 이동 단원을 좀 진행을 했었고 사실은 기억을 잘 할지 모르겠는데 어렵진 않아 맞지? 그러니까 도형의 이동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하나야. 이 단원에서 앞에서 했던 세 단원을 묶어서 내거든.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지 이 개념 자체가 엄청 어렵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동은 이제 크게 뭐가 있다고 했었지?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 그리고 회전 이동이 있는데 회전 이동을 일단 공식적으로는 교육과정에서 다루진 않아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가 평행 이동 이동의 대상 이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어. 점과 도형인데 이렇게 나누기에는 도형이 너무 많다. 이제 도형을 나눠보게 되면 우리가 직선과 원과 포물선과 그리고 이제 기타가 있다.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원의 이동이나 포물선의 이동은 사실은 점의 이동으로 바꿔서 풀 거라서 체감상 이제 도형의 이동으로 제대로 풀게 되는 건 직선이 거의 전부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오케이. 그리고 기타는 약간 특수한 유형 때문에 사실 하는 거라서 거기에서만 조금 주의를 기울이면 돼.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가 평행 이동을 이야기하게 되면 이를 첫 번째로 평행 이동을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x축 방향 a만큼 y축 방향 b만큼이라는 단선을 붙였다고 하게 되면 x, y라는 점을 x축 방향 a만큼 y축 방향 b만큼 이동하면 x 더하기 a, y 더하기 b가 된다고 했었어. 근데 이제 도형의 이동을 하게 되면 이 fx, y는 0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뭘 의미한다고 했었지? 뭘 의미한다고 했을까? 그냥 도형의 방정식이야,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을 매번 도형의 방정식이라거나 이거 저거 그거 요거 할 수는 없잖아, 맞지?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표현으로 통칭하는 게 저거야. 우리 2차 방정식도 fx는 0 이렇게 많이 하잖아, 맞지? 그거하고 똑같은 느낌인 거지. 괜찮니? 이렇게 이 친구를 우리가 어떻게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하면 어떻게 써? f x-a, y-b는 제로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었잖아, 맞지? 그래서 점의 이동과 도형 이동이 부호가 조금 달라져서 약간의 불편함이 있는데 그냥 잘 배워서 쓰면 된다. 설명을 다 했었어. 자, 그다음에 이제 근데 대칭 이동은 이제 크게 두 가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는 기본 대칭 이동이야. 기본 대칭 이동은 x축, y축, 원점 그리고 y는 x까지가 교과서에서는 기본 대칭 이동인데
보통 이제 문제들에서는 y-x까지 추가를 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저 5가지가 기본 대칭 이동이고 이건 우리가 공식처럼 다루겠다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점을 하게 되면 점 이제 x, y를 x축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 소율아, x축이 있어, 점이 있어, 이렇게 내리는 거야. 다시 이걸 x축이라고 하자고. 점이 여기서 이렇게 대칭시키는 거잖아. 그럼 뭐의 부호가 바뀌어? y좌표의 부호가 바뀌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x, y 이렇게 되고 약간 그러고 보니까 y축은 이상한데 y좌표의 부호가 바뀌는 거지, 맞지?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야 왜 따라와? 어쨌든 그 쌤이 모기와 관련된 약간 끔찍한 기억이 있는데 조금 많이 나네. 안 켰어. 기절함? 아니 몰라. 저 검은 거 아니야? 저기 어디 있어? 다음 턴에 오면 잡을게. 여기 있다. 어디? 여기도 있어. 한 마리가 아닌가 봐. 어디? 여기. 얘 진짜 크다. 안 잡혀. 야, 소연아, 그렇게 잡으면 모기가 잡힐 거. 성화봉송. 잡았어. 한 마리는. 자, 이제는 합시다. 뭔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 까먹었어. 끔찍한 기억. 그치. 쌤 고등학교 때 윤리 쌤이 이제 쌤 고향이 엄청 시골인 거 이야기했지. 윤리 쌤이 이제 자기 쌤 고향에서도 더 시골이 있거든. 더 시골에 가서 이제 평상이라는 거 알아? 혹은 마루라는 걸 알아?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주무셨나 봐. 근데 모기장을 쳐놓고 주무셨는데 팔을 이렇게 밖으로 모기장 밖으로 빼놓고 주무셨나 봐. 팔이 진짜 몇백 번 그래서 약간 좀비처럼. 완전 웃기게. 엄청 무서웠어. 선생님 그 팔 보셨어요? 그렇게 속 오셨어. 그래서 또 필기하실 때마다 또 이게 팔이 보잖아. 근데 쌤 고향 산골에 무슨 모기가 사냐면 혹시 너희 아디다스 모기라고 알아? 네. 그거 있었어. 근데 그거 울면 간지러워요. 심각하게. 산모기는. 산모기가 아디다스 모기야. 시꺼멓게 해가지고 줄 3개 꺼져 있는. 징그러워. 하여튼 뭐 너무 진짜 그 보고 약간 트라우마 올 뻔했어. 자, 소연아 많이 울려? 자, 합시다. y축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y축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지? 즉 y축 x좌표의 부호가 바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 y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원점 대칭 이동하게 되면 둘 다 바뀐다. 사실 이제 기억해도 괜찮아 그냥. 자, 그 다음에 y는 x 대칭 이동하면 뭐가 되지? 그냥 자리가 바뀐다, 맞지?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동하면 자리랑 부호랑 둘 다 바뀌더라. 괜찮니?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칭 이동의 장점이, 기본 대칭 이동의 장점이 뭐였지? 도형의 대칭 이동이랑 점의 대칭 이동이랑 똑같더라, 맞지? 지금 혹시 고기 타는 냄새가 나니? 안 나? 아니 그렇게까지 하는 필요 없어. 모기가 피를 빨고 잡히면 고기 타는 냄새가 나. 자, 굉장히 괜찮겠지. 자, 합시다. 저는 아까 그 쌤한테 이렇게 눈빛으로 시도를 준 거 맞지? 자, 어쨌든 합시다. 자, 우리 이제 일반적인 대칭 이동과 일반적인 대칭 이동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일반적인 대칭 이동. 지금 오늘 사실 해야 되는 얘기가 여기야. 간단히 복습하는 것도 좋고 진행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인데
수연아, 기억나?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 뭐였을까? 기억을 더듬는 거니까 사실은 이제 질문을 할 때 질문의 의도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생각을 해보는 것만으로 도움이 돼서 질문을 하는 것도 꽤 커. 이렇게 꽤 크니까 크게 부담 갖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답 못한다고 때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하, 눈치를 벌써. 자, 해봅시다. 그러니까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이 점으로부터 이 점을 지나가서 쭉 뻗어서 도착하게 되는 정확히 반대쪽에 있는 점이 점 P에 의해서 대칭 이동된 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점 A가 점 P에 의해서 대칭 이동된 점을 A'이라고 하자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감각인데 저 흰색 점을 가리켜서 우리가 소유라 흰색 점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니? 진짜. 맞는데 대칭의 중심이라고 부른다고 쌤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죠? 했었지. 이렇게. 자, 소유라 얘 뭐라고? 대칭의 중심. 대칭의 중심. 근데 이게 A와 A'의 중점이기도 해. 그걸로 사실 문제를 푸는 거야. 어쨌든 그걸 가지고 이 대칭의 중심을 기준으로 180도 회전해서 포개어진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어. 괜찮지? 오케이. 자, 근데 실전에서 푸는 풀이는 방금 이제 그 소율이가 대답한 것처럼 이제 중점으로 풀 거다. 이제 사실 생각해 보면 이 A점의 좌표가 주어진 상태에서 요 A'의 좌표를 구하는 거잖아, 맞지? 근데 어차피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X좌표에 의해서 관계식이 하나, Y좌표에 의해서 관계식이 하나니까 그냥 X좌표, Y좌표 둘 다 구할 수 있는 한 방에 보이죠. 이렇게 해봅시다. 얘를 X, Y라고 하죠. 얘는 모르니까 X', Y'이라고 하자. 자,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자. 우리한테 주어진 정보는 이거랑 이걸 주고 얘를 구하세요가 목표인 거야. 괜찮지? 그러면 X'을 표현하고 Y'을 표현하면 되겠네? 괜찮지? 자, 해봅시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2분의 이 친구와 이 친구의 중점이 A니까 X' 더하기 X가 A야. 그러면 우리는 X'을 구하고 싶다면서 그럼 어떻게 돼? 2A-X가 되겠지. 그 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2분의 Y 더하기 Y'이 거꾸로 쓰면 그냥 씁시다. B가 되고 Y'은 2B 맞지? 오, 헷갈렸어. Y 이렇게 되겠지. 괜찮니? 이거는 앞으로 공식이야. 괜찮지? 지난번에 그 쌤이 이제 예비 고2 애들 미적분 이제 그 수업을 미적분 1 말고 미적분 2지 너희 기존 미적분 수업을 하는데 수업 3시간씩 2번 했는데 공식이 한 30개 나왔어. 그거에 비하면 평가 그 자체가 다르지. 바로 30개 넘을 걸. 자, 어쨌든 그러니까 칠판 쌤이 공식을 이 정도 걸 쳤었는데 칠판 거의 3분의 2 쳤다. 이 정도 쳤어. 5분의 2는 확실히 넘겨. 절반 조금 안 되게 쳤어. 공식만 쓰면. 자, 어쨌든 이 정도는 그냥 외워줍시다. 자,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 우리가 3,2라는 점이 있어. 그리고 이 점을 이제 1,-3에 대해서 이제 대칭 이동하시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이 친구의 2배에서 얘를 빼는 거야. 그럼 1의 2배에서 3을 빼면 얼마지? 1의 2배에서 3을 빼라. 1의 2배에서 3을 빼세요. 얼마? 마일이지. 자, 마이너스 3의 2배에서 1을 빼세요. 이렇게 되겠지. 다시 마이너스 3의 2배에서 1을 빼세요. 이렇게. 괜찮아?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물론 이렇게 해도 괜찮지. 어떻게? 이제 내가 이동하고자 하는 점, 이동되고자 하는 점을 뭐 X, Y라고 놨다고 하자.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얘가 되면 2분의 3 더하기 X가 1이야. 2분의 2 더하기 Y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이제 X는 짠짠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 Y는 짠짠하면 마이너스 8이 되어서 똑같은 결과 나온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어. 둘 다 괜찮아. 자, 예를 들어 볼게. 우리가 원이 주어졌는데 x-3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4 이렇게 주어진 원을 점 1,-3에 대해서 1,-3에 대해서 점 대칭 이동하시오 이렇게 주어지는 거야. 뭐 어떻게? 얘는 중심을 찾는 거야. 그리고 R은 이거지. 괜찮니? 그럼 중심을 이동하는 거지. 아까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거의 2배에서 3을 빼 마이너스 1, 이거의 2배에서 1을 빼 마이너스 8. 그리고 여전히 R은 이겠지.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은
x 더하기 1의 제곱 y 더하기 8의 제곱은 4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고. 잠깐 보시죠. 괜찮니? 이용이 잘 해오고 있어? 지금도? 근데 사실 이 아까 여기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쌤이 도형을 왜 안 썼지? 지우라? 게을렀어. 아니잖아. 소율아. 소율 꼬박 한 대만 때려도 될까? 왜요? 아니 소율 방금 멍 때리고 있었어. 아 섭섭하다. 뭔데요? 아 솔직히 멍 때리고 왔잖아. 아니. 어쨌든 그럼 소율이가 대답해줘. 멍 안 때리고 있었으니 고민하고 있었나 보다. 하하, 쌤 이거 왜 안 썼어? 수연아 가르쳐줘도 줘. 자, 아니 이거 왜 안 썼어? 내가 안 쓰는 이유 말하고 안 썼잖아. 뭐 이게 이게 막 뭐 3시간 전, 4시간 전 기억은 못해도 몇 분 전은 기억해줘야지. 도형의 이동은 대칭 이동은 참 친절해서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이 구조가 똑같아. 그래서 안 써도 괜찮은 의미로 안 썼잖아. 기억 안 나? 소리 기억 안 난다. 우와. 아니 나. 자, 아니 그럼 이해를 못한 거야? 아니요. 나. 이해를 못했니? 아니요. x축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그러면 f x, y는 연결돼. 즉 여기 x, y에서 x, y를 바뀐 것처럼 여기 x, y에서 x, y를 바뀐다고.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걸 쌤이 5번 쓰기가 조금 이제 그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안 쓴 겁니다. 괜찮지? 괜찮은 거 같지? 근데 다행히도 이 점의 대칭이동에서 지금 첫 번째로 사실을 쌤이 이제 점을 대칭이동 한 거잖아, 맞지? 근데 저기다가 두 번째 도형이라고 쓰더라도 이 공식은 그대로 성립한다 이런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fx, y는 0을 점 a, b에 대해서 대칭이동 하시라고 하면 f 2a-x, 2b-y는 제로라고 쓰더라도 성립한다고. 괜찮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친구를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 하시오 이렇게 나왔잖아, 맞지? 한 번 더 이제 그러니까 나는 이거 점의 이동을 풀었는데 이걸로 써서 한번 풀어보자고 어떻게 나오는지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x 대신에 2a-x를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2-x를 넣는 거지. x 대신에 2-x를 넣으세요 이렇게. 지금 쌤이 뭐 했는지 알겠어? 사람 괜찮아? x 대신에 2-x를 집어넣은 거야. 그럼 다시 2b-y를 넣으라고 했잖아. 2 곱하기 -3 -y를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 -y를 집어넣는 거 y 대신에. 그리고 -2의 제곱 더하기 는 4 이렇게 쓰는 거지. 여기가 괜찮니? 이거 정리하고 그냥 위에 거랑 어때? 똑같잖아, 맞지? 똑같은 거. 이제 개념적으로 하기보다는 이렇게 그냥 예시를 통해서 이해를 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번엔 직선을 해봅시다. 직선 2x - 3y 더하기는 제로라고 이렇게 주어졌다가 이 친구를 x축에서 해서 이만큼 아니지 잠시만 그런 말인데 점 1, -3에서 점 대칭 이동을 하래. 오케이? 근데 얘는 조금 불편해.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점의 대칭 이동으로 바꿔서 푸는 거는 조금 불편해. 그래서 얘는 이 공식을 쓰는 게 좋을 것 같거든. 그래서 어떻게 되지 그러면? 어떻게 되지? 2 곱하기 2a-x를 x 대신에 괜찮아. 쟤는 못 때리는 거. -x 물론 이건 쌤이 오늘 테스트에 내진 않겠지만 네. 방금 안 때렸는데요. 선생님도 잘 이해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그냥 답이 정리하면 이제 답입니다. 그리고 쌤 봤을 때 책에 이게 있나? 없을 것 같은데? 있군요. 아까 못 봤어.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지금 뭐에 대해서 끝난 거지 이야기가?
일반적인 대칭 이동을 하고 있는데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점과 도형에까지 다 했어. 이제 끝난 거 맞지? 이제 뭐 할 차례야? 원래 일반적인 대칭, 우리 대칭 이동 몇 가지 종류가 있었지? 혹시 기억해? 점에 대한 대칭 이동과 선에 대한 대칭 이동 이렇게 두 개가 있어. 이렇게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지금 뭐만 했다고 우리? 점만 했다. 이제 뭐 할 차례야?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할 차례지. 이제 하겠습니다. 조금 대충. 자, 두 번째 이제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합시다. 자,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은 일단 종류부터 조금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게 있거든. x축이 이렇게 있으면 x축이 직선인 수직인 직선 x는 a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y축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y축의 수직인 직선 y는 b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는 경우가 요게 있고 요거는 따로 이제 공식화를 시킬 수 있거든.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 조금 더 일반적인 이제 직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 그래서 요거는 사실 좀 쉽습니다. 네. 일단 요거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약간 늘어지는 감이 있어서 고민을 했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하라고 하게 되면 우리 아까 그 질문을 먼저 했었구나. 그러고 보니까 쌤이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의 의미가 무엇인지부터 질문을 했었지. 그치?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 내가 소윤한테 아까 물었나? 소윤한테 물었나?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 뭐였었지? 여러 가지 설명이 다 있잖아. 점을 기준으로 180도 회전해서 구겨진다고 해도 괜찮고 이 친구와 대칭 이동된 점의 중점이 대칭의 중심이어도 괜찮은 거지. 이렇게. 자, 선대칭 이동도 그런 식으로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게 직선이 있을 때 직선에 대해서 어떤 점이 대칭 이동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이 점을 내가 편의상 A라고 하고 직선을 A라고 하게 되면 이 A를 직선 L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이현아 기억하니? 말로 못하겠어? 기억은 하는데? 하자. 자, 어쨌든 봅시다. 여기에 이 반대쪽에 점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걸 A'이라고 하자는 거야. 그럼 저 반대쪽이라는 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두 가지를 만족하면 된대. 첫 번째는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무슨 관계일 것 같아? 수직 관계였잖아. 수직 관계겠지, 수직 관계.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친구와 이 친구의 중점이 바로 저 직선 L 위에 있어요. 괜찮니? 오케이. 중점이 직선 L 위에 있고 수직 관계 이 두 개를 만족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A''이랑 L이랑 수직이다 이렇게 하나 쓰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A''의 중점이 L 위에 있다는 말은 좌표를 구하면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걸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A가 X, Y인데 X는 A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래. 쭉 가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러면 요 선부는 요 분홍색 선부는 X축과의 위치 관계가 뭘까? 이거랑 X축이랑 뭐해? 평행하잖아. 지금 Y좌표가 바뀌어 안 바뀌어? Y좌표는 안 바뀌어. X좌표는 바뀌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Y 이렇게. 괜찮지? X좌표가 희한하게도 이렇게 만들어져. 그럼 누구랑 똑같이 생겼지? 이 친구랑 똑같이 생겼지, 맞지? 그래서 이 공식을 외우면 좀 자연스럽게 외울 수 있어. 증명은 엄청 간단한 게 여기서 요 길이가 지금 얼마지? x 빼기 a잖아, 맞지? 네. 요 길이도 얼마겠어? x 빼기 a겠지? 그러면 요 x로부터 x 빼기 a만큼 두 번 간 거잖아. 즉 x로부터 x 빼기 a를 두 번 빼면 그러면 요 식이 만들어져. 괜찮아? 물론 중점 조건을 해도 괜찮은데 지금 그림이 이뻐서 저렇게 한 겁니다. 알았냐?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여기 이제 x, y라는 점이 있다고 하죠. 이 친구를 똑같이 이 직선에서 선대칭 이동하게 되면 소유라 네. 이번에는 무슨 좌표가 안 바뀔 것 같아? X. 그치. 이게 y축이랑 평행하다 보니까 요 점의 x좌표, 요 만들어진 점의 x좌표는 이제 같을 수밖에 없더라고. 괜찮지? 근데 이제 y좌표는
또 공식에 의해서 2b-y가 되고 요 구조가 요 구조랑 똑같아서 사실은 점의 대칭을 외우고 안 헷갈릴 수 있다면 얘도 좀 빠르게 외울 수 있어. 사실 구조가 똑같아서. 자, 그럼 다시 요거는 넘버링이 조금 별로인 것 같습니다. 넘버링이 뭐라고 쓰지? 그냥 별이라고 써놓읍시다. 약간 별개의 얘기야. 그 다음에 첫 번째 우리 이제 점을 이야기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도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먼저 이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점을 이제 직선에 대해서 대칭도 하려고 할 건데 사실 이게 전부야.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선이 y는 뭐 2x 마이너스 이 정도로 주어졌다고 하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뭐가 좋을까? 3,2쯤 할까? 3, 마이너스 이 정도 합시다. 요 점을 요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 이동시킨 점이 누구냐? 요 점의 좌표를 찾아세요가 미션이라고 하자.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한다고? 수직 조건, 중점 조건 두 개 하는 거야. 오케이? 괜찮지? 자, 수직 조건 어떻게 하면 돼? 요 점의 좌표를 내가 A, B라고 잡자. 그리고 이 점과 이 점을 이은 선분의 기울기와 요 직선의 기울기가 수직이어야 돼. 이 친구 기울기 얼마니? 마이너스 2. 2. 바보는 아니지만 요 점과 요 점을 이은 선분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되겠다. 맞지? 그래서 A 빼기 3분의 B 더하기 1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되겠네. 올리면 2B 더하기 2가 될 거고 는 마이너스 A 더하기 3이 되어서 일단 관계식이 하나 딱 만들어진 거야. 괜찮지? 두 번째는 중점 조건 씁시다. 그러면 2분의 3 더하기 요 점의 좌표는 2분의 3 더하기 2분의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얘가 이 직선이 있다. 대입하면 성립하겠지. 그래서 2분의 b 마이너스 1은 2 곱하기 2분의 3 더하기 a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드실 겁니다. 양변에 2를 곱하면 정리한 b 마이너스 1은 6 더하기 2a 빼기 2가 될 거야. 그래서 b는 2a 요거 넘기기 그냥 그러면 더하기 5가 되고 괜찮지? b 대신에 2a 더하기 5를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4a 더하기 10 더하기 2는 마이너스 a 더하기 3 이렇게 되겠네. 5a는 9. 아이고야 숫자가 예쁘게 안 나오는군요. a는 5분의 9가 될 거고 그다음 b는 5분의 18에다가 5를 더하면 43. 숫자가 좀 친절하진 않군요.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쌤이 이제 임의로 하다 보니까 예쁘지 않은 숫자가 나와버렸습니다. 계산 틀렸네. 18 더하기 25는 43 맞지? 이렇게 하는 거야. 점에 대한 대칭.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도형을 대칭 이동하고 싶은 거야. 도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는 원과 포물선은 뭘로 처리하겠다? 점으로 처리하겠다. 누구만 실제로는 이 직선만 도형에 대한 대칭 이동으로 처리가 될 거야. 사실 직선도 일단 이번에는 점의 이동으로 해결을 해버리려고. 왜냐하면 저거는 그 설명이 복잡하더라고.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제 약간 피해가는 방식으로 풀이를 진행을 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까 저기서 들었던 얘기처럼 y는 2x-1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 y는 x 더하기 한 뭐 이 정도라는 직선이 있다고 하자. 3이라는 직선이 있다고 하자. 잠깐만. 3, 2 합시다. 괜찮을 것 같아. 고의야 고의. 자, 어쨌든 자, 아니 사실은 실수인데 어쨌든 봅시다.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 친구를 기준으로 요 직선을 대칭 이동하래. 그러면 어떻게 그릴 것 같아? 몇 줄? 대칭도가 빡 포개지겠지 않지?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요 녹색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가 문제 요구사항이에요. 괜찮지? 근데 이게 원래는 임의의 점을 잡아서 대칭 이동을 시키는 거거든. 근데 꽤 헤비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직선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시우라? 기울랑 이번에는 근데 조금 많이 섭섭하다. 직선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소연아 많이 돌려? 좀만 힘내죠. 쌤이 그 뭐지 월수금 반 애들이
이걸 사 보라고 해서 이거 사봤거든. 이 허브 캔디 이런 거 사지 말고. 맛있는데. 허브 캔디가 당류가 97%가 98%. 네? 그게 왜요? 당뇨가 90. 거기. 그래서 소연아 이거 한번 먹어볼래? 수준이 잡아요. 수준이 잡아요. 어? 소연이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디 머리 빨리 저기 빨리 머리 잡아. 어디 있어? 여기. 빨리 잡아. 아니 그렇게 잡으면 어떡해? 머리 뒤에. 아니 그러면서 소율이 머리를 때려. 어? 자. 잡았지 않아? 감사합니다. 아니 다. 잡았지 않아? 이현아. 아. 소율이. 지현이가? 선생님 저기요. 나중에 먹고 싶은 거. 아 그럼 아이 한 명씩 감사합니다. 다 없어졌어. 선생님 내 아니 근데 포장이 너무 이쁘게 와서 약간 당황했어. 때문에 약간 벌크, 대량 뭐 이런 구별을 원했는데. 선생님. 네. 와. 뭐야? 너 약간 그 선생님 저 손 씻고 오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아니 내가 기절시킨 거야. 아 그래? 규아 학교는 지금 안 하네. 학교에 지금 안 해. 셔틀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야? 셔틀 지각해버릴 수 있는 거지. 아 근데 셔틀 안 타면 좀 심각해져. 안 타면 이제 좀 늦어. 그 셔틀이 얼마야? 얘들 알려주면 비싸잖아. 안 비싸. 한 달에 2만 원. 버스랑 비슷한 거 아니야? 조금 비싼 거네. 그렇지. 그 등교만 시켜주는 거지. 자, 지우래. 빨리 와. 들릴까? 텔레파시 안 돼? 쌤 말했어. 빨리 와. 아니 알았다고. 지우라 내가 듣고 있다. 따시가. 쌤 하나비가 목소리가 왜 이렇게 화장실까지 가는 거야? 자, 봅시다. 자, 이 친구를 기준으로 이 노란색 직선을 대칭 이동시키래. 근데 다시 한번 직선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점과가 2개 있으면 돼. 다시 말해서 점 2개나 한 점과 기울기나. 근데 얘는 점 2개가 더 쉽거든. 보니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점이 하나 보인다. 누구지? 저 녹색 직선이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는 점이 하나 있어. 누구야? 맞지? 그러니까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교점을 구하면 녹색은 얘를 반드시 지날 거야. 그리고 이 노란색 직선 위의 점 중에 제일 잘생긴 애를 하나 고르는 거야. 보통은 이제 y절편을 많이 고르는 거야. 0,1. 그러면 일단 근데 위치가 조금 애매해서 일단 교점을 한번 구해볼게. 교점을 구하게 되면 x는 3이 되어서 잘못했군요. 요점의 x좌표가 3이야. 그러니까 3,3을 넣으면 5가 되는 거지. 괜찮니? 0,1은 더 왼쪽에 있으니까 이쪽에 찍읍시다. 여기에 0,2라는 점이 있는 거야. 괜찮지? 그리고 이 점을 요 흰색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 이동하게 되면 여기 점이 이렇게 찍힐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내가 요 점을 알게 되면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 몇 개? 한 개밖에 없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요 점의 좌표를 요 점을 대칭 이동, 선대칭 이동 시킨 점의 좌표를 구해서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겠다는 거야. 소연아 뭐가 궁금해? 응? 근데 이제 각의 이동선은 이제 정말 좋은 생각이긴 한데 문제는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주어져 있을 때 이 직선이 각의 이동선이 된다야. 오케이? 그래서 근데 생각을 해볼 만한 여지는 있는 것 같아. 네, 조금 고민해보고 이야기해줄게.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일반적으로 요 방식을 원하는 거긴 해서 해보고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 흰색 직선이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각의 이등분선인 건 맞아. 거꾸로 역연산으로 찾아볼 수는 있을 것 같거든. 일단 기본 풀이부터 먼저 익히도록 합시다. 이건 대칭이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0,2와 요 점을 이은 선분이 이 친구랑 수직이고, 그리고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이 직선에 존재한다. 두 개를 쓰는 거야. 이 일반적인 직선의 대칭이동은 항상 이 두 가지가 기본적인 접근이 될 겁니다. 저거는 외워야 됩니다, 사실은. 자, 해봅시다. 물론 이해하고 외우는 거지. a 빼기 0분의 b 빼기 2가 되군요. b 빼기 2가 이 친구 길이가 2였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면 되겠지. 그래서 2b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a 이렇게 쓰자. 자, 이게 식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중점 구하게 되면, 중점을 구하게 되면 중점은 2분의 a, 2분의 b 더하기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이 직선 위에 있어요. 기준이 되는 직선 위에 대입하게 되면 2분의 b 더하기는 2 곱하기 2분의 a 빼기 1 이렇게 될 거야. 양의 2를 곱하면 정리하게 되면 b 더하기는 2a 빼기 2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할까? 얘를 그냥 정리할까? b는 2a 마이너스 4가 돼. 그래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게 약간 계산이 섞였는데 b 대신에 2a 마이너스 4를 여기다 집어넣자. 그러면 4a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a. 그래서 5a는 12. 이 친구도 못생긴 친구가 나왔군요. 5분의 12가 나왔고, 그 다음에 5분의 24에서 4를 빼면 5분의 4가 되거든요. 5분의 4.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5분의 12, 5분의 4와 이 3,5를 지나는 이제 식선을 구하는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해봅시다. y는 여기서 그냥 할게. 이번에 조금 뜨는데 5분의 3 빼기 5분의 12, 3 빼기 5분의 12 분의 5 빼기 5분의 4 x 빼기 3 더하기 5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괜찮니? 저거 정리하면 이제 답이 될 겁니다. 정리를 조금만 해볼게. 그래도 그럼 어제 5를 곱하게 되면 15 빼기 10이니까 3이 될 거고, 5를 곱하게 되면 25 빼기 4가 되어서 21이 될 겁니다. x 빼기 3 더하기 다시 7x 빼기 13은 21 더하기 5니까 마이너스 10. 그래서 y는 이것도 씁시다. y는 7x 마이너스 16이 답이 될 거고, 그럼 7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6은 0이라는 방정식 만들어질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7x 마이너스 21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어. 질문 있어? 그럼 뭐 계산이 이상해? 완전 계산 이상한 표정으로 선생님이 어쨌든 계산 실수 할 수 있으니까. 자, 여튼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야. 근데 책에 어차피 이 문제 다 있으니까 다시 또 볼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대칭 이동을 다 설명을 한 거야. 그리고 이제 다 시험에 나옵니다. 선생님 방금 당황했지. 다 시험에 나옵니다. 이런 거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선생님이 기출문제를 보고 있거든. 항상 보고 있는데 많지는 않아. 그냥 한 해에 한 두세 학교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어. 이제 그게 어느 학교가 될지. 요새 해봐요. 약간 시험 좀 이상해. 왜요? 쌤이 원래 시험지를 시험 대비 교재를 예전에 어떻게 만들었냐면 학교별로 차례대로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우리 동네 한 15개 학교 골라가지고 거기서 난이도 순을 쭉 넣었단 말이야. 그럼 제일 앞에 넣는 학교가 뭔지 알아? 해화 삼각선이었어. 제일 앞에 넣는 진짜로. 쉬워서요? 해화 고등학교, 해화여고랑 삼각선 고등학교 쉬워서. 난이도 순을 넣었단 말이야. 제일 뒤에 뭐 넣겠어? 대일을 중앙고 이런 데 넣는 거지. 근데 예전에는 대일외고도 신일고보다 앞이었는데 지금은 대일외고도 신일고보다 뒤에 왔다 갔다 해도 돼. 근데 어쨌든 근데 지금 해와여고 풀어보면 알겠지만 안 쉬워. 진짜 안 쉬워. 그래서 깜짝 놀랐어. 아무튼 삼각선고도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번 기말고사 기준 청문고보다 삼각선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쉬워진 학교가 어디예요? 쉬워진 학교는 없는 것 같아요. 창우는 원래 난이도 기복 좀 심한 편이야. 그때 이야기 한 적 있을 거야 아마. 한번 100점 50명 만들었다. 우와. 그러니까 작년에 고3의 어떤 학생이 2학년일 때 그 시험에서 중간고사가 100점이 50명 나와가지고 기말고사 때 완전 그냥 초토화시켜버렸어.
그때는 근데 내가 봤을 때 약간 역대급. 근데 창문이 난이도 조절 잘 못해요. 어쨌든 시험 난이도가 일관성이 있어야 학생들이 맞춰서 준비를 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잘 안 돼서. 자, 봅시다. 그러면 우리 몇 쪽으로 가냐면 이제 113쪽으로 갑시다. 113쪽. 113쪽. 자,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8번 문제입니다. 점에 대한 대칭, 점에 대한.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x, y라는 점을 이제 a, b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시오라고 하면 중점이 a, b가 된다. 대칭의 중심이 된다도 좋지만 공식을 외워서 이렇게 풀 수 있으면 조금 좋겠다. 많이 외워라. 자, 이렇게 되는 거고 도형일 때도 마찬가지라고 했었지. fx, y는 0일 때도 똑같이 대칭 이동하라고 하면 f 2a-x, 2b-y는 제로 이렇게 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1번 봅시다. 1번 문제에서 2, -3 마이너스 2, 1에 대해서 점 대칭 이동하래. 그럼 이 친구 2배에서 얘를 빼. 그럼 마이너스 4 빼기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다. 맞지? 1 2배에서 마이너스 3을 빼래. 그럼 2에서 마이너스 3을 빼는 거니까 더하기 3이 되어서 5가 되겠지. 이렇게 푸는 겁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이제 1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14는 0을 3,4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래. 근데 우리는 1은 무슨 이동으로 생각하겠다고? 점의 이동으로 생각하겠다고 했었잖아. 맞지? 그래서 표정을 고칩시다. x-5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반대제곱식 만들 때 25가 필요한데 여기 24가 있으니까 양변 1을 더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중심이 5,0이고 반지름이 1인 1이 될 겁니다. 얘를 어디에 대해서? 3,4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래. 그러면 2a-6, 2a-5, 그러니까 6 빼기 5를 하면 1이 될 거고 4의 8 빼기 0을 하면 8이 되겠지. 그리고 여전히 반지름은 1일 겁니다. 자, 그러면 관계식이 x 빼기 1의 제곱 y 빼기 8의 제곱은 1 이렇게 만들어줄 거예요. 괜찮니? 그냥 기계적인 계산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9번 자, 이번엔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인데 직선 L에 대해서 우리가 점 A를 대칭 이동한다고 합시다. 대칭 이동하면 그림상 이렇게 그려지겠지. 소연아, 두 개 기억하니? 무슨 조건? 무슨 조건? 여기에 쓰는 거. 이제 우리가 직선에 대한 대칭을 어떻게 해석했었지? 수직이랑 중점이 직선 L 위에 있다 이렇게 했지. 중점 조건, 수직 조건 이야기하는데 AA 프라임이 L이랑 수직이다. 그 다음에 AA 프라임의 중점이 이제 직선 L 위에 있다. 이거 가지고 푸는 겁니다. 오케이. 자, 해봅시다. 첫 번째 P가 1,4. 그 다음에 Y는 2x-3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시면 해놨어. 자, 그러면 우리가 대칭 이동된 점을 P'이라고 할까? P'의 좌표를 A, B라고 하자. 그러면 P와 P'의 이연선분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야. 그치? 그리고 P와 P'의 중점이 저 직선 위에 있는 거야. 오케이. 그냥 기계적인 계산입니다. 자, 첫 번째 기울기 조건부터 처리합시다. 그러면 A 빼기 1분의 P 빼기 4를 한 결과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B 더하기 8는 A 빼기 1 이렇게 되겠지. 여기에 식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중점 조건. 그러니까 P와 P'의 중점을 구하게 되면 2분의 A 더하기 1, 2분의 P 더하기 4. 이 친구를 이 직선에 대입하면 성립한데 2분의 P 더하기 4는 2배에 2분의 A 더하기 1 빼기 3.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B 더하기 4 그리고 2A 더하기 2 그리고 빼기 6. B는 2A 빼기 8 이렇게 정리가 되겠군요. 그럼 B 대신에 2A 빼기 8 여기다 대입합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2배에 2A 빼기 8 더하기 8는 A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4이니까 넘어가면 5A가 될 거고 여기가 지금
플러스 16 플러스 8이니까 24인데 1 넣으면 25가 되고 4A가 5가 될 겁니다. 5, 22니까 2가 되겠다. 이게 대칭이동된 점이 될 겁니다. 근데 쌤이 앞에 거는 막 공식을 이야기해주다가 여기 공식을 이야기 안 해주잖아. 지금 공식이 있긴 있어. 튀김 못 생겼어. 진짜 궁금하면 네이버 검색해서 이제 점을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한 공식 이렇게 찾으면 나오거든. 보면 그래서 안 가르쳐줬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이쁜 공식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실 이제 굳이 외우지 않아도 굳이 사실 몰라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한번 정리해줄 생각은 있는데 쌤도 외웠다가 까먹었다가 그래. 그래서 그냥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도 괜찮아. 차라리 저렇게 푸는 훨씬 더 낫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y는 2x-1, y는 x 더하기 3에 대해서 선대칭이라고 합니다. 2x-1을 y는 x 더하기 3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가 문집이 무사합니다. 괜찮지? 자 그러면 얘도 똑같이 푼다고 했었지. 그러니까 y는 x 더하기 3이라는 직선이 있어. 얘가 이제 기준이 되는 직선입니다. 기준. 그리고 y는 2x-1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는 거야. 어떻게 하자고? 요 교점 구하고 이렇게 약간 삐건데? 그냥 다시 그릴게. 자, 다시 그립시다.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어떤 점을 찾겠다고? 요 점과 이 점 중에 한 점을, 이 직선의 한 점을 대칭이동시켜서 이렇게 된 점을 찾겠다는 거지. 그러면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은 유이다. 그걸 통해서 녹색 직선을 구하겠답니다. 괜찮니? 자, 일단 교점부터 찾자. 둘이 같다고 놓고 풀게 되면 넘어오면 4, 넘어가면 x. x는 4가 되어서 요 점의 좌표는 4,7이 될 겁니다. 괜찮지? 이제 두 번째 할 거. 요 직선의 점을 잡을 건데 여기가 4라서 여기 연근면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 있겠다. 맞지? 다시 이쪽에서 점을 잡읍시다. 우리는 보통 y좌표를 많이 잡거든. 그래서 여기가 0,-1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점을 대칭이동시킨 점을 찾을 거예요. 괜찮니?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한다고? 요 점을 잡고 아까처럼 a, b라고 잡고 중점 조건, 수직 조건 쓰는 겁니다. 수직부터 쓸게. a 빼기 0분의 b 더하기 1. 이 친구 기울기가 1이니까 -1이 되겠다. 맞지?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이제 중점 조건. 2분의 a, 2분의 b 마이너스 1. 이 친구가 여기 위에 점이야. a 봅시다. 2분의 b 마이너스 1는 2분의 a 더하기 3. 양변 2를 곱하면 b는 a 더하기 7. 요 식도 정리하면 b 더하기 1은 마이너스 a. b 대신에 a 더하기 7을 대하면 a 더하기 8는 마이너스 a. 그래서 a는 4, b는 11.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4,11. 이 점의 좌표와 이 점의 x좌표 같은데? 예. 무언가를 잘못했을 건가요? 수직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 생각해요. 선생님, A가 -4 아니에요? 고마워. 자, 그치. 사랑입니다. 집중하고 있나 보려고가 아니. 그냥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4,3이랑 다시 -4,3이랑 4,7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면 이제 그게 녹색 직선이 되겠지. 구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지? y 4 빼기 4 8분의 7 빼기 3 4 그리고 x 더하기 4 더하기 3 이렇게 쓰면 되겠고 이게 이제 원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될 겁니다. 괜찮아? 얘는 지금 지우랑 장난치고 있는 거 아니지? 아니, 살짝. 아니 잠 깨워주려고. 알았어. 자 어쨌든 9번 봤습니다. 괜찮아? 저는 괜찮지? 이거 다음 테스트에 내도 맞출 수 있는 거지? 선생님 근데 이 문제 쉽다고 생각할 것 같아? 어렵다고 생각할 것 같아? 어려워. 어렵다고 생각해. 배우도 어렵다고 생각해. 이렇게 익숙해지기 위한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 살아있어? 자 그러면 10번 갑시다. 10번 있었니?
쌤이 기억을 잘못했거든요. 10번이 아니고 특강인데 이 특강이 시험에 조금 나옵니다. 시험에 조금 나와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 해볼게. 아까 쌤이 여기에다가 이제 이동의 대상이라고 하면서 몇 가지를 썼는지 기억나? 점과 도형이라고 도형에 4개를 썼었지. 직선, 원, 포물선, 그리고 기타를 썼잖아, 맞지? 기타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x축, y축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생긴 도형이 하나 있다 맞지? 이렇게 생긴 거. 이 친구는 좀 별론데. 다시 이렇게 생긴 도형이 하나 있다 봅시다. 이 친구의 도형의 방정식을 fx, y는 0이라고 쓰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친구는 도형의 방정식이 예쁘게 안 생겼거든. 만들려면 막 x 범위 잡고 막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그걸 그냥 한 번에 퉁쳐서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는 거지. 괜찮니? 그때 우리한테 뭘 시키냐면 이 친구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2만큼. 잠깐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낫겠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저 도형이 어떤 도형인지 찾으시오. 혹은 이제 선택지 5개를 주고 다음 그림 중 저 도형의 그림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이 친구가 이 도형이래. 이렇게 좌표를 적읍시다. 여기를 1,라고 하고 여기 1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다시 저 fx, y는 0, 저 노란색 도형일 때 저 이제 오른쪽에 적혀 있는 이 도형의 그림으로 적절한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올 거라고. 그럼 저거는 뭘까? 를 해야 돼 지금부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저 fx, y는 0을 적당히 이동해서 저 식이 만들어지게 하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근데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 여기 이쪽에는 x, y가 각각 앞에 뒤에 있는데 여기는 x, y의 자리가 바뀌어 있잖아, 맞지? 저렇게 자리를 바꾸는 가장 기본은 그 y는 x 대칭 이동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밑에다 씁시다. fx, y는 여기서 출발해서 y는 x 대칭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식을 f, y, x는 0 이렇게 고쳤을 수 있어. 그럼 나는 그림을 어떻게 그리면 돼?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지. 이렇게. 괜찮아? 여기가 y는 x 직선이 될 테니까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뭘 해야 될까? 이렇게 만들려면 이 식을 이렇게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학생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해야 된다고 생각하기가 쉽거든. 근데 얘가 이 이동을 할 때 바뀌는 거는 그 자리가 바뀌는 게 아니라 문자가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하게 되면 이 y라는 놈이 y-3으로 바뀌는 거야. 왜요? 괜찮아? 네. 그냥 가볼게요. 어쨌든 y 대신에 y-3을 대입하는 거야. 괜찮아? x 대신에 x 더하기를 대입한 거야. 다시 방금 뭐라 그랬지? 자리가 기준이 아니야. 이 도형을 이동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건 전부 다 문자가 바뀌는 거야. 항상.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생각해봐. x 대신에 x-3을 대입했고 그 x 자리 그 x가 포함된 원래 자리를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일단 받아들입시다. 혹시나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럼 이제 관계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y축으로 3만큼 이동하다 보면 y 대신에 y-3을 넣어. fy-3, x 더하기는 0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말하는 저 식이 만들어진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하라고? x축 방향으로 뒤로 2칸, y축 방향으로 위로 3칸 올리는. 그러면 원래 뒤로 2칸 가면 이렇게 옮겨질 거고 위로 3칸 하면 1칸, 2칸, 3칸 이렇게 그려지겠네. 이 친구가 이제 저 fy-3, x 더하기는 0이 나타내는 도형이 될 겁니다. 괜찮아?
만약 이게 조금 불편하면 이따가 쌤이 예를 한 번 더 들게. 조금 다른 컨셉으로. 자, 그 다음 다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 어떻게 해도 괜찮냐면 난 일단 빼기 3 더하기를 먼저 만들어 줄래. 즉 fx, y는 0에서 얘를 먼저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하게 되면 얘는 fx-3, y 더하기는 0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도형은 어떻게 될 거냐면 얘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이 노란색 도형을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보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두 칸 내리고 한 칸, 두 칸 내리고 이렇게 공간이 좀 애매하죠. 이렇게 내린 게 이게 이제 여기까지 이루어진 도형이거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얘를 y는 x 대칭 이동하게 되면 y는 x 대칭 이동하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자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문자를 바꾸는 거야. 자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문자를 바꿔 쓰는 거야.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어? 얘가 f x 대신에 y를 y 대신에 x를 그래서 y 마이너스 3 콤마 x 더하기는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 직선이 이 도형이 어떻게 된다고? y는 x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 된다. 그래서 저렇게 그려져. 그래서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다시 자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문자를 바꾸는 거야. 요거에 대한 설득을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쌤이 이제 조금 더 편한 예를 하기 위해서 일단 원을 할게.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은 1이라는 원을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이제 fx, y는 0이라고 생각하자는 거지. 이 친구를 결국 뭐가 될 상황을 원하냐면 이제 y 빼기 2, x 더하기라는 뭐 이 정도로 합시다. 숫자가 커지니까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해서 조금 복잡한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좀 사이즈를 줄여서 해봅시다. 이렇게 주어진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fx, y는 0에서 저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컨셉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대칭 이동부터 해도 괜찮고 편 이동부터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대칭 이동부터 하겠습니다. 즉 x랑 그 y를 바꾸기 위해서 y는 x로 대칭 이동을 할게. 그러면 fy, x는 되겠지. 자, 그러면 이 친구를 보자고. 자, 이 친구를 보게 되면 저 친구를 똑같이 x-2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1 이렇게 주어진 걸 y는 x 대칭 이동하게 되면 y-2의 제곱 더하기 x-1의 제곱은 1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대칭 이동된 도형은 중심이 1,2고 반지름이 1인 원이라서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얘를 어떻게 하자고? 저걸 만들기 위해선 y 대신에 y-2 x 대신에 x 더하기 1이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y축 방향으로 이만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편이동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쓴다고? f 이렇게 쓰게 된다고. 이 식을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쓰지? y 대신에 y-2 x 대신에 x 더하기 원래 이렇게 문자 기준으로 집어넣는 정도. 그럼 이제 이 식이 대응되는 거죠. 그럼 이 친구를 어떻게 하라고? y축 방향은 두 칸, 한 칸, 두 칸 올리고 또 올라가 버렸네. 이제 x축 도형은 한 칸 뒤로 미는 거지. 그래서 뒤로 밀린 도형은 요 도형이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도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얘 좌표 구하면 y-4의 제곱 더하기 x제곱은 1이 되어서 중심이 y축에 있고 이제 그 y좌표 중심 y좌표 4인 원이 된다는 사실을 똑같이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냥 편하단 마음으로 그렇지 뭐. 흐름상 늦어서 여튼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두 번째 풀이도 있는데 두 번째 풀이는 이제 그냥 넘어갈게. 자, 그러면 책에는 예를 보도록 합시다. 확인 체크 274번입니다. 274번. 자, 문제에서 요구하기를 도형이 이렇게 주어졌네. 도형이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이게 fx, y 도형입니다. 근데 우리한테 그리라고 한 도형이 두 개야. f-x 더하기 1, f-x 더하기 1, y 더하기 1은 0.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fx, y는 0에서 적절한 이동을 해서 저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항상 자리 기준이 아니라 문자 기준이 알았지. 부호를 바꿔도 자리만 바꾸고, 그 문자만 바꾸는 거고, 이제 평이동을 해도 문자만 바꿔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너무 길게 끌고 있지 지금. 이렇게. 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거부터 하자. 보통 대칭 이동부터 먼저 하긴 하거든. 여기 x는 y는 이렇게 돼 있잖아, 맞지?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대입돼야 되니까 y축 대칭 이동을 먼저 할게. f 마이너스 x, y는 이렇게 될 거야. 괜찮니? 자, 봅시다. 이제 괜찮아, 맞지?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걸 만들고 싶으면 x 대신에 요 식에다가 x 대신에 뭘 대입해야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나올 거야.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야. y 대신에 y 더하기 1을 대입하는 거야.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는 1만큼 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되고 y 더하기 1은 0이 되어서 저 식과 똑같은 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이 그래프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고 x축 방향을 한 칸 이렇게 밀고 y축 방향을 한 칸 내리래. 그래서 그려지는 최종 그래프는 이 그림입니다. 이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림입니다. 너무 복잡해? 너무 복잡해? 서연이한테 하면 된다. 자, 일단 근데 이게 그냥 쌤 생각이에요. 그냥 연습하면 다 할 수 있어. 뭔가 엄청나게 특별한 수학적 사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죠? 기능을 익히는 거고 연습만 하면 잘 할 수 있는데 쌤이 지금 이제 한 큐에 막 때려 넣다 보니까 좀 잘 안 되는 걸 수 있거든. 부담 갖지 말고 따라 한번 정리를 합시다. 크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 그냥 무조건 잘 할 수 있어. 자, fy 더하기 1, y 더하기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줘.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 거야? x, y가 바뀌어 있으니까 y는 대칭 이동부터 하자. 이제 fy, x는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려면 y축 방향은 마이너스 1만큼, x축 방향 1만큼 표동하면 되겠지. 그래서 fy 더하기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해봅시다. 어떻게 될 거냐면 얘를 이 노란색 그래프를 일단 y는 x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야. 이 친구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그걸 y축 방향을 한 칸 내리고 x 양의 방향 한 칸 이동하는 얘기. 그래서 그려지는 그림이 이 그림이 되는 거예요. 요게 답입니다. 괜찮아? 자, 쌤이 한번 그래도 한번 끊을게. 사실 시간이 애매하긴 한데 한번 끊겠습니다. 이렇게 늘어질 줄 사실 예상을 못했어. 복습하고 끊고 했었어야 했는데